네, 여러분은 현재 새로워진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 현지 연결로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할까요? 내일장 맛있는 수익을 가져다줄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내일의 이슈 첫 번째 날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슈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내일 주목해야 할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요. 이제는 경기 회복 데이터 발표 주목입니다. 자, 사실 이 경기 회복이라는 게 좀 제 생각에는 FOMC B컷 결정이 나오고 나서 경기 침체? 아니다. 하지만 잘 회복되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한번 좀 코멘트로 확인을 시켜주면서 이제는 이어지는 좀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오늘도 조금 전에 지표가 나왔죠. 그렇죠. 네. 제가 앞서 주제로 말씀드린 게 이제는 경기 회복 데이터에 주목하자는 타이틀로 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기존까지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네. 뒤따라와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고 2019년도에 세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네 번째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그 버블 닷컴 버블 이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금리 네. 인하 시기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도에 시장에서 9월에 단행했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시스템 붕괴,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올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진행했는데 이외에 이제 큰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파급력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게 돼버렸죠.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라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지금의 시점과 아주 비슷합니다. 2019년도 9월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네. 이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제한적 양적 완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등의 기업 부양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로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는 시장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상승으로 주시장에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팬데믹이라는 악재가 나타나면서 그랬죠. 주가가 하락했다 상승을 했는데 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산출된 숫자가 나올 때 주시장은 상승하는 겁니다. 단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금리를 인하하고 여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 주시장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PMI가 이제 2번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발표된 건 S&P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PMI는 이제 ISM에서 그 구매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네. PMI가 있죠. 오늘은 S&P에서 발표하는 PMI인데 간략하게 PMI 오늘 데이터를 말씀드리게 되면 네.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고용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내용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55.4가 나왔네요. 그렇죠. 제조업 분야는 다소 침체입니다. 다소. 아직까지는 미국의 소비 위주의 경기 성장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제조업 부분의 생산 위주의 그 성장 자체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합성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립 포지션의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인 측면에서의 시장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오늘 PMI가 나오고요. 앞으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물가나 고용보다는 이 경기 회복 시그널에 대한 데이터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데이터에 주목을 하자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까지 해서 시장에 강한 그 외국인 매도를 만들어냈던 달러 N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에 네. 달러엔이 140에는 하향 돌파했었죠. 그랬었어요. 놀랐습니다. 와, 이 상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가속화될 상황에서의 흐름인데 연휴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지금 143엔, 144엔 근처 언저리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앵커가. 달러엔이 140엔에서 바닥치고 올라왔는데 왜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될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바닥을 치고 일부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직 회복 구간, 상승 구간으로 돌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상승 구간으로 돌입되고 확인되는 구간은 145엔을 돌파해서 안착되게 된다라면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시장을 바꾸는 형태로의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이 아마 휴장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 금융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선에서는 달러엔 환율에서의 상황이 145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본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좀 완화적 부분에서의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환율 변화에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서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강력한 매도세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되고 진정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수급 개선의 시그널을 좀 받으려면 엔달러 환율이 145엔 이 선에 좀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이건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일본이 금리도 동결했고 네. 급하지는 않은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는 해. 좀 이런 온도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리 인상 나오면 혹시 한 번은 출렁일 수도 있습니까? 이거죠. 과거에도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초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크게 이탈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였고요. 이 다음부터는 뭐 1년여 시간에 걸쳐서 캐리 자금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때부터는 속도 조절을 하죠. 아, 일부 나가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할 시장에 뭐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완화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흐름에 있어서 캐리 자금이 나가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나가는 자금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의 캐리 자금 이탈이 아니고요. 부분 시장 상황에 맞게 흐름에 연동되어서 캐리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서 캐리 자금 이탈에 대한 주시장에서의 하락, 충격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 자체에 있어서도 최근까지 뭐 9월 들어서 8월까지 해서 거의 7조, 8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급한 물량들이 해소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소규모 또는 매수를 보여주는 가운데 매도가 나는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기울기 자체는 이제 바닥을 찍어가면서 완만한 형태에서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도 지금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금융당국자들 합동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의 변곡점의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이 중국의 부양책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경기 침체 그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우려 섞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 시장을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6일 연속해서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도 일부 돌파했어요. 항생지수 기준으로 해서 중국 시장이 최근 글로벌리 해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왜 중국 시장은 상승할까요? 그러게요. 이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연동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B컷을 하면서 중국이 그동안에 그 부양책을 계속 내놨는데 시장에 먹히질 않았어요. 먹히지 않는 가운데서 위안화가 7.3 위안까지 계속해서 한 2달 전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가운데에서 위안화가 지금 7 위안까지 내려왔거든요. 급격하게 최근 한 3, 4일 정도 상황하에서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이제 환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그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이 아마 내일 또 이번 주 상황 하에서 10월 초에 명절 그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아주 강력한 증시 부양책 흐름에서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의 터닝 포인트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시장, 특히 이 위안화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고요. 또 내일 어떤 내용, 얼마나 강도 있는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 이번 주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 미국에서 그렇죠. 실적 발표 일정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뭐 달러엔에 대한 캐리 자금 이탈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텔 주가의 하락에 대한 반도체 부정론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또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내용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전제가 되면서 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요. 20불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금 21불 수준까지 약 10%좀 가까이 반등 주고 있거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바닥 지점에서 일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 상황을 보게 되면 분기별로 인텔과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는 여기에 부응하지 않고 있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번 주간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예상 수준에 대한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 대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로의 시장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기존 시각과 다른 매도에서 일부 부분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왜? 반도체 업종의 전반의 상황이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조금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한 20%씩 성장하는 추세에서의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의 시각이 조금 개선되는 이러한 흐름들의 모습들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상황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 하락보다는 조금은 상승의 무게 중심을 두고 그리고 상승의 무게 중심을 두면서 또 기존의 시장에서 성장 섹터의 국내 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면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등등등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면 반도체가 바닥을 그려가면서 반도체 위주의 반등이 이번 주 흐름에서 모양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전체를 이번 주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의 키워드, 이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올 수도 있다. 특히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서 업황풍향계라는 또 표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 함께 지켜보면서 반도체주의 투심이 개선되는지도 함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내일 시장 전망, 내일 주목해야 할 이슈 살펴볼게요. 내일은 우선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밸류업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 같은 종목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2번의 바닥을 만들어주고 8만 원을 돌파한 가격에 안착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트리거가 되는, 그러니까 금융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밸류업 지수 발표가 시장의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뭐 지수 일부 상승했고요. 상승 하락 종목의 숫자를 보더라도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한 400개, 400개 비슷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투심,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 측면을 보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그간에 종목이 어렵다 해서 안 샀던, 그리고 계속 물려 있었던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간에 우리가 시장에서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위주의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않은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 하락 종목은 비슷하고 지수도 플러스권대에서의 움직임이었지만 심리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장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장에서 좋은 장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가야 됩니다. 그런 맥락점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밸류업 지수가 지수를 받쳐주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셀사 같은 경우에도 그 LG 솔루션의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 최근에 상승 이후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금 그 기간화 과정에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2차전지 업종도 내일 장에서 셀사 중심에서의 반등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위치적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 종목의 금융주 그리고 2차전지 셀사 중심으로 해서 내일장에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반도체로 다시 넘어와서 앞서 반도체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달러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매도 공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로 전환했죠. 그리고 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 종목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고 흐름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2600포인트 안착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는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향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위치에 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등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좀 결정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이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그리고 2차 전지주, 반도체주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지수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이슈, 내일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이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PMI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좀 수치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4, 예상치를 조금은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한 50이 넘으면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면 글로벌 제조업 PMI는 47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기도 하고 50 이하여서 조금은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향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미증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